리츠주를 잘 안 들여다 보셨던 분들은 무슨 리츠냐, 미국 투자하면서 수익률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와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평균적으로 리츠 주가가 S&P 지수를 상회하는 평균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섹터입니다. 주거 섹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심을 떠나는 수요로 교외 지역 주택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VB라고 아발론베이 커뮤니티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주택 섹터의 리츠 회사입니다. 아발론은 주로 뉴잉글랜드,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임금 업종에 고용이 증가하는 도심 위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4빌리언 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약 2.6%입니다. 과거 수개 년 동안 배당 내역 보시면 꾸준히 배당이 성장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로는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발론의 FFO입니다. 아발론의 FFO는 약간 올해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발론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만, 리츠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의 자산 방어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측면과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매수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 관련 부동산을 주로 보유하는 이퀴닉스입니다. 이퀴닉스는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데이터 센터 리츠로 시가총액은 74빌리언 달러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4% 수준이네요. 전 세계 1만 개의 기업들이 이퀴닉스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퀴닉스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료만 내고 전산 인력을 많이 고용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되는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런 시장 환경이 이퀴닉스의 임대 수익을 계속 늘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퀴닉스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장기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까지 매출 60억 불을 기록한 안정적인 리츠 대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앞서서 세 개의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섹터가 있습니다. 리츠 안에서도 어떤 섹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일지는 사실 확신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섹터별로 리츠주들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 코로나 이전에 잘 나갔던 섹터인 호텔, 리조트 섹터는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 코로나 이전에 약했던 물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섹터를 선택할 필요 없이 여러 섹터의 리치를 하나의 종목으로 담고 싶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대형 리치에 투자하는 ETF인 VNQ가 가장 쉬운 대안이 될 겁니다. 리츠주를 수익률로 비교해보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섹터별로 강약이 로테이션 되면서 기간이 늘리면 우상향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타내는 대형 리츠에 투자하는 ETF VNQ도 매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리츠주 중에서도 상대 성과가 좋았던 데이터나 물류 쪽을 보유했을 경우에 지금이 데이터 물류에서 리조트 호텔 쪽으로 상대 성과가 이동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일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같이 들고 가자는 게 취지이고, BNQ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가 운영하는 펀드고 보수는 0.12%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미국 내 리츠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은 49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이 BNQ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 섹터별로 특화된 부동산 비율이 38%, 상업 부동산이 38%를 차지를 하고 있고 주택 비중이 13%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보유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1%는 뱅가드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인데, 그 펀드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로지스, 이퀴닉스, 그리고 통신 인프라 쪽인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리츠주를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섹터의 리츠주들을 골고루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츠가 섹터별로 잘 나뉘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NQ는 또 훨씬 안정적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은 개별 섹터의 리츠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리츠 자산입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형 리츠주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융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댓글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